전하의 흐름이 생기면 그런 걸 이제 전류라고 해요. 전류. 흐를 유자입니다. 정전기는 멈춰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전자가 많아요. 예. 근데 요건 멈춰 있는 건데 전선을 연결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왜냐면 제일 멀리까지 퍼져 나갈 수가 있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럼 여기 중에 일부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전하의 흐름이 생기죠. 흐름이. 전하의 흐름이 생기는 걸 전류라고 하는 거야. 전류. 이런 전류가 생긴다.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 흐르는 걸 더 많이 쓰죠. 우리가 쓰는 전기기구는 다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전하가 이동할 수가 있고, 도선을 통해서 전하가 흘러가는 것을 전류라고 해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있긴 해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류 이동 방향이랑 전자 이동 방향이랑 반대로 해요. 과학자들이 그런 게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나오면 다시 알려줄게. 또 전하의 흐름은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하가 흘러가면. 이런 거는 정전기야. 정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와서 전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요 스위치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이런 거는 전류고, 이런 건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전기 회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중간에 하나 끊겨 있으면은 전기 회로가 구성이 안 된 거야. 그런 거는 열린 회로라고 하고, 이렇게 다 어디 이렇게 떨어지는 곳 없이 되어 있는 거를 닫힌 회로라고 해요. 닫힌 회로. 초등학교 가도 할 때도 좀 이런 거 하긴 했는데, 전지의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길다란 부분이 플러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 짧은 데가 마이너스고, 요런 건 스위치라고 하고, 요렇게 있으면은, 요런 그림은 이제 열린 회로를 말해요. 열린 스위치. 스위치가 열렸다. 뭐 이래. 그림을 뭐, 요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그럼 닫힌 회로가 되고, 네. 닫힌 스위치가 돼. 닫혀야지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양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인데,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A 쓰고 짝대기 하나 해요. 요거는 원래 직류일 때는 짝대기고 교류일 때는 물결문인데, 하여튼 A라고 써져 있는 건 전류계, V라고 써져 있는 건 전압계야. 요거는 전구고, 요거는 이제 저항이라고 해서, 뭐 보통 열선을 많이 저렇게 표시하는데, 어찌됐건 열선 말고도 저항은 저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저항은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거죠. 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유. 자, 물레방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장치잖아요. 지금 이거는 전구를 켤 거고, 목적이 이제 물레방아 돌리는 거고 전구 불 켜는 거야. 요 둘을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요 둘을. 전구에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선이랑 요 파이프 관, 수도 관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밸브는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랑 스위치랑 비슷한 작용하는 거 아시겠죠? 밸브 이거 잠궜다가 뭐 열었다 하는 거니까. 흐르는 물은 전류에 비유하시면 되고, 펌프는 전지에 비유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야지 요 높이 차에 만큼의 그 위치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펌프가 있어야지 이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펌프랑 전지는 전지가 있어야지 이 전류가 흘러가거든요. 요거 두 개 비슷하다고 하면 되죠. 여기 하나만 더 쓸게요. 물의 흐름에서 수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게 높이라고 해도 돼. 높이. 이게 높이차, 요 높이. 그거랑 전기 회로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전압이야, 전압. 전압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기를 흘려주게 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런 힘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전압과 저기에서 이제 수압이랑 비슷한 의미다. 자, 전류는 우리 과학자들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걸로 정했어요.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정하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사실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돼, 사람들이.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예요. 전류 이동 방향이랑 전자 이동 방향이랑 반대예요. 그거는 이제 하여튼 플러스에서 나오는 걸로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야. 알아두시고. 자, 도선이라고 하는 게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금속에는 자유전자들이 항상 있어요. 자유전자가. 자유전자는 뭐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스위치 안 눌렀습니다. 여기 스위치 안 눌렀죠? 이게 열린 회로, 열린 회로. 열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들은 제각기 막 움직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흐르는 거야. 움직이긴 움직여도. 근데 스위치 꾹 누른 거죠? 이게 닫힌 회로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전자들이 막 튀어나와요. 지금 전자가 이렇게 가게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이제 쭉 따라가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근데 전류는 어떻다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자, 전류의 세기, 도선의 단면을 통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 엄청 어렵게 써 있는데 전류가 세냐 안 세냐 뭐 약하냐 이거는 전자가 많이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전하량이라고 말했는데 하여튼 전하의 양인데, 그러니까 도선 한 단면에 뭐 1초에 뭐 한 10개 지나가. 그런 거보다 1초에 한 5개 지나가. 그럼 전류가 약한 거예요. 많이 지나가야지 센 거야. 많이 지나가야지. 많이 지나가야지 센 거야. 이게 양적 개념이야. 양적 개념. 단면을 많이 지나가야지 센 거야. 그리고 전류는 단위를 암페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1암페어 이렇게 1암페어 또는 미리암페어. 미리암페어는 1000분의 1이고 1암페어라고 읽는 거 유식하게 1암페어 1A라고 읽는 게 아니라 1암페어는 원래 1초 동안에 1쿨롱, 더 어려운데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가면 1암페어라고 해요. 어렵죠? 어렵긴 한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가면은 이게 1쿨롱이야. 1쿨롱. 쿨롱이라고 있는데 쿨롱도 어렵죠. 하여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1쿨롱이에요. 1쿨롱. 1쿨롬이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초에 2쿨롱의 전하가 흘러갔다.
그러니까 2배 많이 흘러갔다 1초에. 그러면 2A 되는 거야. 2A.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초에 1쿨롱이 흘러가면 1A인데 3쿨롱이 흘러갔다. 그럼 3A야. 3A. 자, 여튼 뭐 그런 거고,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는 않고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여기 밑에 써있네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이 전자가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뭐 이런 거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와. 이렇게 쭉 와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 두 개는 전류계야. 전류계. 전류 측정하는 기계. 그래서 여기 이 전구를 통과하기 전에 전류를 재고 전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전류를 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면은, 전류가 오면 전구 있는 데서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안 흐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개념이 중요한데,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쓰긴 써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쭉쭉 밀려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1A의 전류가 측정이 됐다 라고 하면 전구 통과해도 1A 전류 측정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양적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데, 얘가 전자들 쭉 이렇게 밀려 가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 통과하기 전이랑 후가 전류가 똑같죠. 그리고 전류계로 전류를 측정할 때 단자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 단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게 플러스 단자고요. 플러스 단자는 쭉 따라가면은 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단자는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알맞는 거 쓰는 거긴 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조금 이따 알려줄게. 다시. 아무튼 3개 중에 알맞은 데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에서 나온 전선은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플러스에서 나온 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바늘이 거꾸로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있으면.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도 좀 알아야 되긴 하고. 학습 내용 체크 보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며 전류가 흐르도록 도선을 연결한 것을 회로라고 하는 거. 회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전류의 단위로는 암페어라 미리암페어를 쓰고, 1mA는 1000분의 1A예요. 그쵸? 1000분의 1A. 1A가 1000mA고 1000분의 1A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계속 어려워질 거야, 사실은. 뭐 화학도 쉽지 않은데 여기 물리 부분도 어렵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할 수 있나? 아니네. 6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봐봐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펌프는 이 물의 높이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전지 역할입니다. 이제 이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건데, 펌프는 전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파이프는 도선의 역할을 합니다. 도선. 물이 흐르는 파이프는. 밸브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레방아는 전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높이차가 전압에 해당해. 5번. 아까 선생님 따로 써줬어. 높이차가 전압에 해당합니다. 이 높이차가. 높이차가 있어야지 흐르거든요. 높이차가 없어봐 물이 흐르겠어? 높이차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압이 있어야지 흐르거든요. 높이차가 전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지는 까닭. 도선을 따라 전지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죠. 예. 도선을 따라 플러스 원자 전하를 원자핵이 이동하기 때문에 아니죠. 예, 답은 4번인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물론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인데 원인은 아무튼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위 회로에서 전자가 하는 역할로 옳은 것은 전자를 만들어 전구에 공급한다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흐르게 한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회로에서 이동하는 전자 수를 줄인다 이런 거 아니고, 전지가 하는 역할이구나. 전자가 아니었고, 원자핵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한다 이런 거 아니고, 전지는 전자를 밀어주는 그 전압이 있어. 그 밀어주는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흘러다니는 겁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기구 이름. 요거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요거는 스위치, 그쵸? 요 전류계 맞아요. 요거는 전압계로가 전압계. 전압계. 요거는 전지. 이 길다란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자, 가랑 나 그림이 있는데, 가는 전자가 지금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이건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자 이동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전자가 지금 일로 가죠. 전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오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고 D가 플러스입니다. 가에서 전류는 흐르는 게 아니고 나에서 C쪽은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 그 다음에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나타낸다. 맞네요. 니은 디귿 5번이 답이고요. 자, 플러스 극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는 거는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거는 전자 쓰면 되죠. 전자, 전류. 1번. 6번까지만 풀려고 한 거죠? 자, 앞에 다시 넘어와서, 자, 90쪽입니다. 90쪽. 전류 전압의 관계. 이거 어려운데, 전류 전압하고의 관계는 그러니까 전류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는 물에 흐르는 양이고, 일단 전압의 정의 같은 겁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걸 전압이라고 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높이차, 수압차가 안 나면 물이 안 흘러가. 물 높이 똑같으면 안 흘러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높이차를 일으키는 거를 여기는 펌프라고 쓰는 거고, 전기 회로에서는 전지가 되는 거죠. 전지가 높이차를 일으키는 겁니다. 전압의 단위는 V라고 쓰고 이제 볼트로 읽으시면 돼요. 뭐 1V, 2V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자, 물을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펌프에서 높이차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회로에서는, 전기 회로에서는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전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지가 필요하다. 전지 연결.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 뭐 이렇게 직렬 연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직렬 연결한 거예요. 근데 요게 하나가 1.5V라고 칠게요. 요것도 1.5V면 직렬 연결하면 더하면은 돼. 3V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직렬 연결은 더하시면 돼요. 예, 전압이. 근데 이제 병렬 연결은, 자, 뭐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병렬 연결 회로도로 그리자면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 근데 병렬 연결할 때는 플러스 극이랑 플러스 극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랑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이거를 이제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 차가 하나나 두 개나 똑같아. 그래서 이게 전압이 얘 1.5, 1.5인데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합쳐도 1.5V야. 여기 요것도 두 개 연결되어 있지만 1.5V예요. 그럼 왜 두 개를 굳이 연결했냐? 1.5V인데 양이 많아져. 양. 오랬어요. 양이 많아져서. 이거는 되게 밝아요. 이거 사진도 그런 것 같긴 하네. 지금 3V짜리는 되게 밝아. 얘는 좀 어둡지 지금. 근데 병렬 연결하게 되면 오랫동안 쓰는 거고요. 예,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큰 거야. 예, 그래서 좀 모터도 뭐 세게 돌아가거나, 예, 뭐 빛도 밝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 일단 전지를 직렬 연결을 많이 할수록 전압이 높아져. 전지는 요거 더한 값이거든요. 근데 전지를 만약에 병렬 연결한다.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1.5V예요. 똑같이 전압이. 근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일단은 이 그 회로도 구성할 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류계라는 거는 원래 이 전류계와 전압계가 없잖아. 예, 그러면은 이런 회로도예요. 니크롬 선에 여기 뭐 이게 스위치 하나 달려 있고 전지 있고 이런 심플한 건데, 요 회로에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를 알고 싶으면 중간에 여기 끊어서 요 가는 길을 끊어서 요 가는 길을 끊어서 전류계를 설치를 해야 돼. 근데 요런 설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직렬 연결하는 거야. 직렬 연결. 전류계는 직렬 연결합니다. 근데 전압계는 요렇게 따로 선을 따다가 해야 돼. 요렇게. 이거는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전압계는. 전압계는 병렬 연결입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있는데 뭐 책이 조금 쉬워주면서 그런 내용 빠졌기 때문에 안 알려줄 건데, 하여튼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되고요.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 거야. 그건 아셔야 되고. 잘 봐. 빨간 애가 플러스 단자인데 플러스 단자는 쭉 이렇게 따라가면은 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단자 3개 중에 하여튼 마이너스 단자는 쭉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연결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바늘이 거꾸로 가요. 바늘이 이제 원래는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갑니다. 하여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실험을 했다 이 소리야. 설치를 한 다음에 전압을 1.5V를 해줬더니 한 요정도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 재면 되잖아. 재면 3V 했더니 0.3A 흐르더라. 4.5V 했더니 뭐 0.45A겠죠. 0.45A 흐르더라. 6V를 해줬더니 0.6A가 흐르더라.
이걸로 봤을 때 뭘 할 수가 있냐면 전류는 전압에 무슨 관계니 이게 비례 관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전류가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어떻게 돼? 많이 흐르는 거야. 전압이 세지면 전류 많이 흐르는 거 간단해. 뭐 일단 아시겠죠? 전압이 세지면 밀어주는 힘이 세면 전류도 많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저항이 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압이 크면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와 같다. 뭐 어려운 말 써있네. 일단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머리처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옴이라고 해. 뭐 오메가인데 오메가 하여튼 옴이라고 하고 요런 법칙 알아낸 사람이 옴이야. 원래 이름이 옴의 법칙이야. 옴의 법칙.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1옴이란 1옴은 1V의 전압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은 1옴이다 라고 해요. 아직도 잘 모를 텐데 아직은. 자, 그래서 밑에 전류 전압 저항하고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자, 잘 봐라. 전류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전류. 아까 전류랑 전압은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면 분자에 쓰는 거야. 근데 저항의 정의를 봐봐. 전류를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은 흐름을 방해하겠어, 안 방해하겠어? 방해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항이랑 전류는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이 크면은 방해를 많이 하지. 저항이랑 반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는으로 놔두면 요렇게 되는 거야, 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해 갈 것 같지요? 전압 세면 당연히 전류 많이 흐를 거고 저항 크면 전류 잘 안 흐를 거고. 근데 물리는 항상 이걸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해. 근데 이거를 좀 익혀두는 게 좋아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쓸 거야. I라고. 저항은 R이라고 쓸 거야. 전압은 V라고 쓸 거고. 그래서 여기 I는 R분의 V인데 이걸 변형을 하면 양변에 R을 곱하는 거야. V는 I, R이 나와. 요거를 꼭 외워야 돼. 뭐 단원마다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V는 I, R을 꼭 외워야 돼. 곱하기 생각되는 거 아시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자,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가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전압하고 저항은 비례인데 요걸 보세요. 전압하고 저항은 어떤 관계야? 비례지. R 커지면 V도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요 R 커지면 V도 커지는 거잖아. 비례 관계죠? 좀 어려운데 하여튼 계속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밑에 있는 거 봐봐. 일단은 V는 IR 공식을 자꾸 써먹어야 돼요. 자, 긴 미크론선에서 저항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6V에 0.3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그럼 이제 V는 IR에 V가 전압이니까 6은 I가 얼마예요? 0.3 곱하기 R. R은 20옴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뭐 좀 모르는 걸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해야 되니까 물리가 어렵죠. 여기 봐봐, 여기 요점을 봐봐. 여기 딱 맞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로 볼게. 여기 V는 IR을 써보는 거야. V는 IR. 근데 V가 얼마냐면 이렇게네요. 4.5, I가 0.3. 그럼 R은 15죠. 15. R은 15ohm이죠. 맞아요? 45 나누기 3 하면 되잖아요. 15ohm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을. 자,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단위는 V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볼트라고 읽으시면 되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ohm이라고 하는 단위 쓰는 거예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걸리는, 뭔 소리 하는지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 V는 IR 이렇게 일단 쓰는 거야.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어떤다. I는 뭐지? R분의 뭐지? V죠?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은 어떤 거야? 반비례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있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걸리는 뭐뭐에 비례한다. 전류랑 전압의, 그러니까 지금 전류의 세기 물어봤으니까 얘 비례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압에 비례한다 소리. 전압에 비례. 이것을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V는 IR 저 공식 자체가 ohm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V는 IR을 꼭 기억하셔야 돼. V는 IR이 ohm의 법칙이야. V는 IR,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저항의 연결. 저항을 뭐 직렬 연결하냐 병렬 연결하냐 이런 얘기인데 요거 좀 어려워.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94쪽 먼저 하겠습니다. 저항 연결은 다음에 하고요. 94쪽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실험을 했다 이런 소리야. 근데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니크롬선이 짧은 게 원래 짧으면 저항이 작은 거예요. 니크롬선이 길면 저항이 큰 거고. 근데 탁 보면 알 수 있는 게, 자, 같은 전압에서 긴 니크롬선이 전류 많이 흘렀어요. 짧은 니크롬선이 전류 많이 흘렀어요. 짧은 애 많이 흘렀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항이 작다라는 소리지.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 많이 흐른 거지. 저항이 큰 애가 전류 조금 흐른 거. 그것도 이제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하여튼 실험을 쭉 했더니 요런 그래프가 나왔다. 자, 전압이랑 전류 비례한다라는 거지, 이거? 이거 전압이랑 전류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긴 니크롬선보다 짧은 니크롬선이 좀 더 저항이 작은 거거든요. 저항 작은 애가 전류 많이 흘렀죠? 저항 작은 애가 많이 흘렀죠?
그러면 저항이랑 전류는 반비례 관계지. 왜냐면 작은 애가 많이 흐르니까, 저항이 작은 애가 많이 흐르니까. 전류와 전압은 반비례 관계,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이러면 또 엄청 어렵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전류계는 저항하고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아까 이거 전압계는 얘기를 하다 말았네. 자, 이런 전류계는 있잖아. 전류계는 그러니까 전압계 전류계 없었을 때 요렇게 쭉 연결되는 거, 원래 회로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요런 연결을 원래 직렬 연결이라고, 직렬 연결. 근데 전압계는 여기에 세로 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 이런 거는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 거고,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전류계는 어찌됐건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거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이 양 끝단에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야. 뭐 알려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류계는 저항이랑 직렬 연결하는 거고요.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 연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크게 하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증가합니다. 뭐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저항이라고 한다. 어려운 말이네. V는 IR 써보시고, V는 IR. R이 저항인데 R은 I분의 V지? 봐봐, 저항인데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전류분의 전압이잖아. 전류에 대한 저항의 비율, 이거 맞아. 어렵게 써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더 긴 니크롬선으로 실험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면 저항이 커져요.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세게 흐르겠어요? 아니에요. 예.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저항이라고 하는 게 길면 이 전자가 지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길면 저항이 커지는 거야, 길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항이 두꺼우면 저항이 작아지는데, 하여튼 길면 저항은 커지는 거야. 자, A, B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 점에서, 어디서 구해도 똑같은데 이 점에서 구하면, 잘 봐, V는 IR을 쓰는 거야. 여기에서 V가 2야, 2는 여기가 I가, 이게 I거든요. I가 전류야. I가 전류고 V가 전압이고 0.4A야. 0.4 쓰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R. A라고 쓸게요. 항상 계산하는 게 문제지, 항상. 그럼 이렇게 하면은 계산할 수 있죠? 양변에 이게 4분의 아니지 10분의 4니까 5분의 2잖아. 5분의 2잖아. 양변에 2분의 5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양분의 2분의 5를. 이런 거 알아요, 혹시? 예. 그러니까 얘가 원래 0.4가 10분의 4잖아. 그럼 5분의 2지, 5분의 2? 그럼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이게 1이 되거든, 1. 그래서 이거는 5옴인 거야, 5. 자, A는 5옴이었던 거고, B는 똑같이 쓰는 거야. V는 I야. V가 2,
i가 0.2입니다 지금 B에서는 곱하기 RB. 그럼 식 보면은 10이라는 거 알죠? 그쵸? 15. A가 저항 큰 거예요? B가 저항 큰 거예요? B가 큰 거죠? B가 크니까 같은 전압에서 전류 많이 흘러? 적게 흘러? 적게 흐르는 거야. 저항 크면 전류 적게 흐르는 거지? 맞아요? 네.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비례한다. 반비례지, 반비례. 반비례고요. 저항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B가 커요. 사실 계산해도 되고 계산하지 않아도 전압이 똑같은데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야. B가 A보다 크다. 맞죠? 전류에 대한 전압의 B는, 이게 전류에 대한 전압의 B가 뭐냐면 이게 저항이야, 저항. 이 말이 어려운데 이게 저항이야, 저항. 전압이 같으면 모든 저항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아니지. 전압이 같다라고 해서 저항이 다르니까 전류가 다르잖아요.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저항이 클수록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작다. 자,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전류의 세기 같다라고 이렇게 해,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저항이 클수록, 얘가 큰 거죠? 전압이 작다. 작아? 아니지, 그쵸? 전류가 같으면 저항이 클수록 전압은 많이 걸리는 거야. 전압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